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자, 이제 5월이 시작이 됐는데 한반도 평화체계에 영향을 미칠 정상 외교가 잇따라 열립니다. 오늘 뉴스 속으로 시간에는 이 정상 외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이달 일어날 이벤트들을 통해서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달 5월 들어서 여러 회담들이 열리는데 일단 중국이 가장 먼저 움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LA 이곳 미국은 이제 5월 1일 아침이고요. 한국은 이제 뭐 5월 2일 벌써 이제 넘어갔는데, 네네. 중국의 왕이 우리 외교부장 그리고 이제 외교 담당 국무위원인데 이 왕이가 북한으로 급파됩니다. LA 시간으로 이제 오늘 파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2일과 3일 이틀 동안 북한을 가서 북한에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 중국의 다급한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방북으로 알려졌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 남북한 상황, 한반도 상황, 그리고 동북아시아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문제는 남북한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중심이 돼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는 좀 한 발짝 뒤로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는데, 특히 중국도 굉장히 급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하게 지금 북한으로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지금 찾아가는 것인데, 자칫 이 한반도의 변화, 또 동북아 변화에 중국이 좀 소외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좀 보이자 화들짝 놀란 것 같고요. 그래서 왕이가 이제 급히 지금 북한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중에 열리게 될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등이 이제 논의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이 조율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 북미 정상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이미 그 주변국들,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주요 주변국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말 의미 있는 역사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거의 확신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따라서 자신들이 이 배제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발을 걸치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5월의 시작을 이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한반도 변화와 관련해서, 동북아시아 질서 변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달 5월이 됐는데 5월은 외교의 달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지금 정상회담이 지금 줄을 이어 있는데, 먼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그 뒤를 잇게 되면은 5월 초에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회담이 또 기다리고 있죠. 네,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제 열립니다.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이 질서와 관련된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5월 9일 당일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당일날 일본 갔다가 당일날 돌아오는 이런 이제 일정이 되겠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남북 정상회담 성공시키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계속 지금 역할을 하면서 이끌어내면서 지금 한반도 상황을 그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도 판문점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면서 남북한과 미국이 지금 주도하는 그런 이 한반도 변화, 동북아시아 질서, 새로운 질서 창출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중국, 일본이 마음이 급해져서 이번에 그 한중일 정상회담도 그 일본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런 그 한반도 정세 급변과 관련된 그런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가는데, 사실 뭐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일본을 간 게 후진타오 주석이 2008년에 간 이후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진핑 주석이 일본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고요. 또 아베 총리도 지금 그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과 일본 관계가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뭐 리커창 총리를 보내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한중일 그 정상회담을 뭐 중국이 무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중국 입장이 무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다만 일본과 중국의 이 미묘한 관계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지만 사실상 한일 정상의
모습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지금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그런 비록 당일치기 일정이긴 하지만 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정상 또 외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고 그 후에 아마 한일 정상회담이 또 잇따라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까지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어찌됐건 북한의 문제, 북한 핵 문제를 이렇게 비핵화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비롯해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변 강대국들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물론이거니와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 강대국들도 지금의 이런 한반도 변화에 동참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5월 9일 일본에서 벌어지는 한중일 정상외교도 상당한 이번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가 한반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 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사실 상당히 빡빡한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는데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 다음 바로 한미 또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약속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5월 중순쯤에 열릴 예정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6월 초 정도가 예측이 됐기 때문에 5월 중순이었는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5월 말로 좀 당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더 빨리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은 워싱턴 DC로 날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의 경험을 얘기하고 물론 전화 통화로 이미 어느 정도 얘기는 나눴지만 직접 네네. 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으로 얘기한 그런 내용들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전략도 같이 의논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회담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좀 한 가지 변수가 생겼죠. 이 북미 정상회담이 처음에는 싱가포르니 울란바토르니 제3국에서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 DC로 간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판문점이 유력한 그런 지금 북미 정상회담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판문점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DC까지 날아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판문점이 한국 아닙니까? 서울이죠. 판문점 가려면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판문점 갈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굳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열리는 게 확정이라면 그렇다면 아마 이 한미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가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도 좀 유동적이 되지 않나 이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정대로면 5월 초중반쯤에는 열리게 되는데 아마 이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문제와 연동이 돼가지고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네. 예정인데 실제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 바뀔 거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도 부족한데 정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굳이 어차피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맞춰서 한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보다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좀 미리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그런 일정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워싱턴 DC까지 날아가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지금 이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판문점이 예상대로 확정이 된다면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도 좀 거기에 맞춰서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네. 정말 역사적일 수밖에 없죠.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 한반도의 지금 현재의 어떤 상태로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새로운 그런 그 결과물을 이제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율한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사실 비핵화 하자 이 선언하는 건 쉬운데 문제는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그 로드맵을 내놔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당사자인 북한과 또 미국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한국이 또 주도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 구테르스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핵 그 시설을 폐쇄하는데 유엔에서도 들어와서 같이 좀 참여해라. 참여해주면 좋겠다. 벌써 거기서 이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 폐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신뢰할 만한 그 제3의 기구가 들어와서 특히 핵과 관련된 뭐 IAEA라든가 이런 기구가 와서 관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율하면서 그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당초에는 워싱턴 DC지만 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회담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장소에서 열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요한 회담들이 잇따라 열리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상회담 그 뭐 북중 정상회담 당초에 중국이 사실 마음이 굉장히 급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북한이 이걸 거부했다고 그러죠. 북미 정상회담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고 북미 정상회담 후에 기회를 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마 북중 정상회담은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래서 6월 중에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나 거기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논의하는 중국과 논의하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G7 정상회의가 이제 6월 7일, 8일 이틀 동안 캐나다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참석을 하는데요. G7 정상들에게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 그대로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업저버로 초청을 받아서 참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G7 정상회의도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8 러시아 월드컵이 6월 14일에 이제 개막을 합니다. 이 러시아 월드컵 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토요일 날 6월 23일 토요일 날 멕시코와 한국의 2차전 경기를 직접 경기장에 가서 관람할 예정인데 그때쯤에 아마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때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끝난 상황이니까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또 러시아가 또 긴밀한 어떤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남북미 정상회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끝나면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원래는 7월쯤에 개최되지 않을까. 7월 15일 날 월드컵이 끝나니까 월드컵 끝나고 나서 7월 하반기쯤에 개최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렇다면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좋은 결과가 발표된다고 한다면 곧바로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든지 판문점 가면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의외로 5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과 맞물려서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런 좀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 이 남북미 정상회담도 시기가 좀 유동적이다. 그러나 어찌됐건 열리긴 열리는데 예정대로 7월쯤에 열릴지 아니면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한꺼번에 열릴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시기적으로 유동적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좀 좋은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런 일련의 정상 그 회담이 숨 쉴 틈 없이 7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에 평양을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9월이나 10월쯤에 방문하게 되면 그 평양에서 정말 또 한번 역사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5월 한 달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숨 쉴 틈 없는 정상회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회담을 보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물론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있던 흐름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5월 한 달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한번 그런 정상회담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진짜 주영수 기자 얘기한 대로 5월 한 달은 한반도 정세에 정말 큰 영향 또 역사에 남을 달로 기록되겠는데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영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